안녕하세요. 30대 중반의 남자입니다. 저는 지금 엄청난 고민에 빠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어요. 결혼은 아내랑 했는데 지금의 제 아내는 장모님이니까요. 하소연을 좀 할 텐데 다 듣고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제 나이 30쯤 그때부터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우선 저와 장모님은 같은 직장에서 일하다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장모님이 지금의 제 아내를 소개시켜 준 거고요. 당시 직장 동료였던 장모님과 자판기 커피를 한잔하며 가끔 떠들 일이 있었는데 자기한테 정말 이쁜 딸이 있다고 하시면서 돈 많고 착하고 멋진 사람한테 시집 보낼 거라며 자꾸 사진을 자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보고는 착하고 멋지고 다 좋은데 여기서 총무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니 탈락이라고 하시며 농담처럼 말씀을 하시기에 제가 지금 여기서 일하고 있지만 나중에 어디서 뭘 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저희 집 그래도 돈 좀 있는 집안인데 아들이 저 하나뿐이라고요 하고 되받아쳤죠. 이런저런 농담을 주고받다가 소개시켜준다길래 진심인 줄도 모르고 어디 한번 보자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진짜로 따님이 회사 로비에 찾아온 거예요. 저는 그렇게 따님을 만나 뵙게 되었고 첫눈에 반하고 말았습니다. 장모님을 닮아서 곱상한 외모에 옥구슬처럼 예쁜 목소리, 그리고 차분한 성격에 청순해 보이는 말투까지 모든 것이 제 스타일이었어요. 당시 저를 아들처럼 아껴주시던 직장 동료였던 장모님은 자기 딸 자랑은 입에 침이 마르도록 하며 너무 아깝긴 하지만 자네 정도면 만나는 것까지는 허락을 해주겠다며 너스레를 떨고는 했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일찍 남편을 사고로 잃으셨고 딸 하나만 바라보고 사셨다고 하셨어요. 아빠 빈자리를 느끼게 하고 싶지 않았다며 남들 하는 것은 다 시켜주고 싶다 하셨죠. 그 때문에 남들보다 2배는 더 열심히 노력했다고 자부를 하시더군요. 그렇게 길러온 딸이 이제 성인이 되었지만 너무 소중하게 키워서인지 딸의 눈을 믿을 수가 없다고 하세요. 딸은 온실 속의 화초처럼 안전지대에서만 자랐기에 남자는 꼭 본인이 봐야 한다고요. 내 눈으로 확인만 하고 건실한 청년이래야만 우리 딸을 만나게 해줄 거라면서 그게 저였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때까지는 저도 장모님의 딸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나중에 나에게 얼마나 큰 스트레스를 줄 것인지를 생각도 하지 못한 채 그저 좋아서 해벌쭉거렸어요. 소개로 만나게 되면서 그녀와 서로를 알아가기 시작했고, 근데 정말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소중하게 키웠다는 것이 실감이 날 만큼 너무 공주 같더군요. 좋은 뜻으로 공주지 사실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얘기하는 게 그게 맞는 표현이죠. 정말 가벼운 식사 예절만 보더라도 어디 식당에 가면 뭘 먼저 움직이지 않아요. 수저도 앞접시도 다 내어줄 때까지 꼼짝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뭐 그것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남자들이 보통 해주는 거니까. 그런데 정말 모든 걸 다 해줄 때까지 기다리니까 미치겠더라고요. 오빠 방석 좀 가져다 줘. 오빠 앞치마 좀 가져다 줘. 오빠 물 좀 떠와. 심지어는 식당에서 나갈 때 신발을 챙겨주기 전에는 자기 손으로 신발을 꺼내지도 않습니다. 진짜 완전 공주였죠. 처음에는 그런 행동들이 제가 싫어서 저를 그만 만나고 싶다는 그 어떤 신호 같은 것인 줄 알았어요. 그렇게 판단을 해서 연락을 좀 뜸했더니 왜 연락이 줄었냐며 핀잔을 주더라고요. 그때 느꼈죠. 이 사람 이게 본성이다. 근데 참 남자 마음이 다 같은 게 아무리 아무것도 안 하고 공주처럼 굴어도 너무 이쁘고 아름다우니까 그게 다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래, 내가 다 하면 돼. 이렇게요. 그 후에 연애할 때도 참 놀랄만한 일이 한두 개가 아니었지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할 줄 아는 게 없어도 너무 없는 사람이었고 모든 것을 다 내가 챙겨야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요리라고는 라면 끓이는 것밖에 못하는 수준의 그런 사람이었죠. 심지어는 그 라면조차도 가끔 물 양을 못 맞춰서 한강을 만들고는 합니다. 근데 누가 그랬던가요? 사람은 적응을 해나가는 동물이라고. 매일 그런 연애를 하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몸에 익어서 이제는 불편함조차 없어지더군요. 그러다가 사단이 일어난 겁니다. 연애 1년쯤 넘었을 때 일이에요. 장모님은 항상 혼전 순결을 강조하셨지만 젊은 남녀가 사랑하는데 그게 어디 쉬운 일일까요?
머릿속에 수많은 갈등들이 스쳐 지나갔지만 도저히 그것만큼은 따를 수가 없었어요. 당시 여친이 더 날마다 꼬셨었고 저희는 그날 밤 사고를 치고 맙니다. 그래도 1년이나 참아왔는데 저도 나름 노력했지만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단 한 번의 실수로 바로 임신이 되었어요. 경험이 적었던 탓도 있지만 벅찬 감정을 주체 못하고 무리한 순간에 회피를 못했던 것이죠. 억울하기는 하더라고요. 제 친구 얘기를 들어보면 노력을 했는데도 애가 안 들어선다고 난리인데 저희는 진짜 연습 없이 딱 한 번 사랑을 나누었는데 그 한 번에 이 꼴이 되어버렸으니까요. 상황이 이렇게 되니 저는 목을 빼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장모님이 곧 알게 되실 거고 저는 곧 처형을 당할 테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차마 말 못하고 하루하루 미루다가 용기를 내어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렸어요. 따님이 제 아이를 임신했다고 정말 죄송하다고 약속을 못 지켜서 화내실 줄 알았던 장모님이 그럼 할 수 없지 뭐 결혼해야지 하시면서 쿨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생각지도 못하게 그렇게 일사천리로 지금의 장모님과 사위로서의 인연을 맺게 되었고 따님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주변 친구들이 말렸죠. 미녀와 야수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너와 살기에는 너무 과분한 여자 아니냐며 어깨를 툭툭 치면서 축하를 참 많이 하더군요. 진짜 그때까지만 해도 내가 세상에서 제일 복받은 사람인 줄 알았고 핑크빛 미래만 꿈꾸며 하루하루 좋은 상상을 하며 침을 질질 흘리며 보냈어요. 쥐꼬리만한 월급으로 그래도 열심히 모았던 돈에 저희 부모님이 돈 좀 보태주셔서 고가의 예식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 멋지게 치르고 신혼여행도 사이판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집은 신혼집을 바로 구해서 들어가 살려고 했지만 장모님의 말씀하시기를 그래도 딸이 임신을 했는데 아무래도 내가 옆에서 도와줘야 할 것 같다 하시면서 모아둔 것도 없으니 우리 집에서 같이 살자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차피 지금까지 사시던 집도 방이 4개에 화장실이 2개인 집이니까 사는 데는 지장이 없을 거라면서요. 갑작스러운 결혼 생활이라 더 이상 부모님께도 급전을 구해야 하는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던 터라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하고 그때부터는 처가살이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좋았어요. 아무래도 장모님이 계시니까 아내한테 도움도 많이 되고 출근길도 같은 직장이다 보니까 제 차로 둘이 타고 가다가 같이 돌아오면 되겠으니까요. 그리고 직장 동료로 만났던 장모님이다 보니 거리감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나이 좀 있는 친구처럼 정말 편한 관계로 지냈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정말 아이 낳을 때까지만 처가살이를 하려고 했는데 막상 아이 낳으니까 아이를 보살펴야 하니까 조금 더 같이 살자고 하시고 그러다 보니 제가 또 못 참고 사랑을 나누다가 둘째가 생기고 지금은 둘째 임신 28주 차입니다. 어쩌다 보니 이제는 다 포기하고 처가살이 하고 있네요. 아내를 모르는 것도 아니고 공주님처럼 자라와서 혼자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장모님이 없으면 혼자 집에 두는 것도 불안하니까 그냥 이렇게 살기로 해버린 거죠. 근데 그렇게 몇 년을 같이 살다 보니까 장모님께도 치명적인 단점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바로 딸을 지나치게 끔찍하게 아낀다는 점. 남들이 보면 아무렇지 않은 이유고 당연한 건 아닌가 하실 수 있겠지만 들어보세요. 저희 장모님은 완전 아내의 대변인입니다. 제가 아내에게 뭐라고 물어보면 장모님이 대답을 하세요. 진짜로 뭐든지요. 이제는 저희가 둘째까지 생기면서 일도 그만두셨다 보니 아내를 챙기는 게 더 심해지셨죠. 제가 물건을 찾다가 못 찾아서 여보 이거 어딨어? 하면 어디 계셨는지 귀신처럼 씩 웃으시며 작은 방 안쪽에 한번 찾아봐 하셨고 첫째 딸 혼내는 것도 무조건 장모님의 역할. 밥상 차리고 빨래 청소 모든 거 다 장모님이 하세요. 그냥 냅두세요. 왜 저희 빨래를 장모님이 하세요. 제가 갔다 와서 할 테니까 그냥 냅둬 주세요. 알았다고 해도 꾸역꾸역 해놓으세요. 감사하기는 하지만 저는 정말 너무 싫어요. 장모님이 제가 입던 옷을 만지는 것도 좀 그렇고 매번 아내에게 뭐라 할 때마다 끼어드는 것도 그렇고 더욱 둘째 가지고 나서는 장모님이 4명이 같은 방에서 자고 있으니 자꾸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더군다나 자리 배치는 구석부터 아내, 나, 장모님 이러니까요.
잠꼬대라도 없으신 분이면 모르겠는데 자고 일어나면 장모님이 가끔 안고 계실 때가 있어요. 아주 환장합니다. 거기다가 여보, 오늘은 치킨 시켜 먹을까? 하면 또 아내가 말을 하기 전에 아이 그래 먹자꾸나 하고 나서시고 이게 어딨지? 아직 빨래 안 됐나? 하면 지금 손빨래 해서 빨리 말려줄게 하시고 여보, 나 오늘은 회식이라 조금 늦을 것 같아 하면 그래 너무 늦지 않게 와라 하시며 아내가 말 한마디 하기 전에 다 가로채서 말씀을 하시니 이런 생활이 반복되다 보니 진짜 장모님이랑 결혼해서 사는 것처럼 착각이 들 때가 있어요. 심지어는 제 월급 통장도 장모님이 관리를 하시거든요. 아내가 아직 개념이 없다면서요. 이 정도면 장모님이 제 아내가 돼야 하는 거 이해가 되십니까? 제 아내는 장모님 같아요. 아내가 알아서 중간 역할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눈치가 있는 사람이면 연애 때도 그렇게 가만히 있지만은 않았겠죠. 요새 아내는 임신을 했다는 이유로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서 TV만 보고 있습니다. 잔소리는 다 장모님이 하시니까 진짜 답답합니다. 제가 너무 답답해서 아내에게 말을 좀 해보니 둘째 낳고 어린이집 갈 때까지만 참으라고 하더군요. 그때부터는 다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고요. 그래서 더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니 눈치 빠른 장모님이 껴드셔서 대화를 방해하세요. 자기 딸 일 안 하나 하는 그런 눈치나 대화를 하면 적극적으로 방어를 해주십니다. 나도 옛날에는 임신하면 아무것도 안 했다고 너도 하지 말라고요. 지금 제가 아내를 꼭 일을 시키겠다고 그런 것은 아니고 이렇게 진지한 얘기조차 매번 방해하시고 잠까지 같은 방에서 지내다 보니까 부부간의 소통이 될 리가 있나요? 관계도 못 가져 대화도 못 나눠 이쯤 되니 집안에 몰카가 설치되어 있는 기분으로 삽니다. 조금이라도 아내에게 잔소리를 하려고 하면 어디서 귀 쫑긋 세워듣고 계실 장모님 때문에 한마디도 못하니까요. 정말 몰래 기회를 내서 아내에게 난 장모님이 내 빨래 하는 것도 싫고 당신이랑 대화할 때마다 자꾸 껴드시는 것도 불편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뭘 그런 것 가지고 그러냐고 저를 이상한 사람처럼 보더라고요. 돌아버리는 줄 알았습니다.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상황이 사실 말이 길어질까봐 줄인 것인데 말하자면 끝도 없습니다. 한여름에 지나치게 느슨한 옷을 입으시는 것도 불편하고 제 방 정리는 제가 하겠다고 말해도 저 없을 때 청소한다고 여기저기 건드려 놓으시고 제 컴퓨터 맘대로 사용하시고 비번 걸어두면 뭐냐고 계속 물으시고 저도 사위이자 남자인데 제 개인 생활을 너무 신경 안 써주세요. 이런 상황들 아무리 말해도 이해 못하는 아내에게 화가 나지만 그 와중에 둘째까지 낳아 예쁜 얼굴 나름 날씬한 몸에 외모가 사람을 홀린다고 자꾸 용서가 되고 더 얘기도 못하겠네요. 이제는 이 상황으로 계속 살면 정신병원으로 가게 될 것 같은데 어쩌죠? 저 과연 아내와 결혼한 게 맞을까요? 이만하면 겉으로만 한 결혼이지 사실 저는 장모님과 결혼한 게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